어떤 사람한테 다른 국가도 아니고 독일로 유학 오라고 추천하고 싶으세요? 반드시 독일이어야만 하는 분들에게 독일 유학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다른 나라의 다른 대학이 더 유명할 수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패션하면 이탈리아.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독일로 와야 하는지 어떤 이유가 됐든 그게 명확했으면 좋겠어요. 단순히 학비가 싸서 뭐 독일이 좋다더라 이런 남의 말만 듣고 독일 유학을 오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독일로 오게 만들었던 그 명확한 동기, 그게 나중에 멘탈이 흔들리거나 유학 생활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큰 버팀목이 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독어학과 교수법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독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김세미입니다. 석사를 독일에서 하시게 된 이유도 국문학을 전공하시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건가요? 사실 한국에서 학사 끝나고 나서 석사를 동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막상 석사를 한국에서 진학을 해보니까 커리큘럼이나 어떤 강의의 방식이나 그런 모습이 상상했던 거랑은 조금 달랐어요. 최대한 좀 독일어도 많이 쓰고 환경 자체가 독일어에 최적화된 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.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녀보고 그게 나랑 맞으면은 계속 다녀도 되고 그게 안 맞으면 추후에 유학을 생각해봐도 괜찮겠네요.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그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. 너무 늦지만 않다면. 사실 독일 유학을 하면서 많은 유학생분들을 봤지만 나이가 이 스펙트럼이 커요. 20대 초반에 오신 분, 심지어 10대에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30대가 넘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한국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고 독일 유학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다니셨던 그 학교의 장단점?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독일 유학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학과 중심으로 봤어요. 사실 독일에서 학교 대 학교로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내가 이 학과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느 학교가 유명할까를 놓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제가 공부한 학과 중에는 저희 학교가 좀 역사가 길고 교수진들이나 커리큘럼이 풍부한 편이었고요. 멘토 시스템도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독일 대학들의 전반적인 단점일 것 같은데 도서관이 24시간 열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야 되고 그런 점들이 좀 불편했어요. 한국에서는 항상 24시간 동안 불 켜진 도서관, 독서실이 존재하잖아요. 기숙사가 이제 도시 곳곳에 여러 군데 떨어져 있고 제가 살았던 기숙사가 좀 학교랑 멀었어요. 세민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으셨나 봐요. 왜냐면 장단점 얘기했었을 때 도서관 말씀하시는 분 처음. 아 진짜요?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그 독일도 유니버시티하고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덜란드는 그렇게 학벌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 독일인 몇 명한테 들었는데 은근히 네덜란드보다는 학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파호크슐레는 말 그대로 취업 중심의 학교예요. 학교마다 따라서 다르지만 학교에 따라서 시간표가 고등학교처럼 아예 짜여져서 나오는 곳도 있고 또 그 학제 과정 중에 이제 필수 인턴십 기업에 들어가서 직접 내가 일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유니버시테트 같은 경우는 종합대학 내가 연구 중심 그래서 내가 학사를 마치고 좀 석사, 박사까지 공부에 뜻이 있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유니버시테트로 주로 진학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.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은 학교 간의 차이가 아예 없게 느껴지는 편이고요. 파호크슐레를 나왔던 유니버시테트를 나왔던 일단 제 반경에서는 저는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한다거나 좋지 않게 본다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예를 들어 뮌헨 의대를 나왔다, 뭐 아헨 공대를 나왔다 그러면은 졸업생들끼리 혹은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말 그대로 이직을 하거나 그럴 때 너 왜 파호크슐레 나왔어? 너는 왜 우니베시테트를 갔어? 너 어차피 일할 건데 파호크슐레 왜 안 가고 우니베시테트에서 공부한 이유가 뭐야? 라는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.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? 내가 그냥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로 대학원 갔어도 됐겠다. 전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우니베시테트를 진학을 한 이유가 박사까지 할 생각이 있었어요. 고민 없이 당시에는 우니베시테트를 선택을 했는데 취업 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거 파호크슐레를 다녔으면 그럼 내가 좀 더 일찍
그 직장생활, 사회생활을 경험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. 네덜란드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, 독일도. 세미님이 준비하실 때는 한국의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은데 유학원을 통해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. 약간 범위를 좁혀가는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할지 정하고, 그 다음에 그 학과가 있는 학교들을 추리고, 그 다음에 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뭐 독일어, 영어, 이력서 인터뷰 준비를 했고요. 유학원을 통한 거는 단 하나도 없었고요. 솔직히 저는 유학원이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. 그래서 유학 준비는 그냥 당연히 내가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, 만약에 알았으면 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. 힘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뭘 기준으로 이 학교를 골라야 하지, 그런 부분 좀 어려웠는데, 그렇기 때문에 딱 뭐 학교 한두 개를 딱 정해서 고른 게 아니라 저희 공부할 그 학과 그쪽 분야의 교수진들이 좀 탄탄한 학교들 몇 개를 추린 다음에 학교들끼리 저울질을 했어요. 이 학교는 좀 커리큘럼이 약간 아쉽지만 교수진이 좋은 것 같다. 이 학교는 커리큘럼은 정말 탄탄한데 뭐 도시가 좀 아쉽다. 입학을 해보시니까 네. 어떠셨어요? 저는 입학이 한국보다 쉽다, 그 졸업이 어려운 거지, 이걸 느꼈는데. 저 동의해요. 예. 입학보다 오히려 졸업이 좀 힘들다. 오히려 한국에서는 졸업 요건이 딱 눈에 보여요. 이거를 하면 졸업. 독일에서는 어디서 뭘 해야 좋다 이런 정보를 뚜렷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제가 찾아야 했고, 찾아가야 했고, 도전해야 했고, 좀 쉽지 않았거든요. 논문을 써야 했고. 세미님은 독일어를 하시니까 당연히 독일어 과정으로 지원하셨을 것 같은데 영어 과정도 요즘엔 좀 많죠. 특히 경영, 경제 쪽은 영어 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럼 세미님은 대학원 학비가 별로 안 드신 거죠? 독일어로 수업하셔서. 독일어로 수업해서 학비가 안 들었다기보다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일반 학과들 있죠. 일반 문과, 일반 이과. 수한 음대, 뭐 의대 이런 몇 가지 과를 제외하고는 기본 등록금만 내면서, 만약에 영어 과정의 학과를 따로 뭐 부설대학처럼 운영을 한다면 고가의 등록금이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고가라고 해봐야 이제 한국보다는 등록금이 적을 것 같은데, 왜냐면은 한국의 유언비어처럼 퍼진 게 네. 독일 학교 무료니까 독일로 유학 가야 된다, 알고 보면 네. 독일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.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께 되물어보고 싶은 게, 독일로 유학을 오시는데 왜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 과정을 들으려고 하시는지. 독일어 과정을 들으시는 게 저는 그게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적어도 나는 독일어를 해야겠다, 독일어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유학을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설령 영어 과정을 들으셔도 독일어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정말 사실 영어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나라인 것 같아요. 정말 대도시의 뭐 시내를 빼고는. 제가 네덜란드 유학을 간 이유 중에 하나가, 거기도 네덜란드어가 모국어이긴 한데 영어를 너무 다들 잘해가지고 굳이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지배적이었어요. 소통이 잘 되니까. 근데 네덜란드가 정말 영어가 잘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그 직장에서 네덜란드 분들 보고 특출나게 잘하세요. 독일 직장인들보다 눈에 띄게 영어를 잘 하시는 편이고.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시고 석사도 한 학기 하셨는데 한국과 독일의 장단점? 장점이라고 느꼈던 점은 자유로운 토론 문화. 어떤 때 보면은 토론이라고 하기도 뭐 그냥 발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학생들이 정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. 또 이런 얘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맞고 틀림이 없어요.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있고 C라는 의견도 있고, 그 다양한 의견만 있을 뿐 거기에 OX는 없는 거예요.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, 단점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답답했어요. 한국의 학제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수업이 딱 끝나면 뭔가 결론이 없는 느낌인 거예요. 저는 오늘 수업이 딱 하면 그 마지막에 결론이 딱 한 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교수님께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수업의 결론은 무엇입니까? 교수님께서 무슨 결론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던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. 또 한 가지는 제가 외국 학생이었기 때문에 토론 문화, 이렇게 바로 자연스럽게 끼어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처음엔 좀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. 명언처럼 남는 거는 결론이 뭐가 필요하냐. 그렇죠.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항상 결론이 필요했고 요약이 필요했고, 근데 적응을 하고 보니까 꼭 결론을 낼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걸 느꼈죠.
아니, 진짜 얘네들은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? 그리고 귀담아 들어보면 별 얘기 안 한다. 말 그대로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수업에 연관된 거라면 뭐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.